안녕하십니까. 자, 모의고사 잘 보셨죠? 그 개론이 좀 어려웠던데, 항상 우리 시험은 항상 민법하고 개론이 항상 실제 시험은 둘 중에 하나가 어렵게 나옵니다. 항상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도 이번에는 민법을 좀 쉽게 냈죠? 개론이 어려웠죠? 두 과목 꽈락 없이 60점 넘으시면 아주 잘한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도 지난 4월은 민법이 어려웠죠? 개론이 좀 쉬웠죠? 4월도 꽈락 없이 60 넘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4월, 5월 이틀, 그 2주, 2달 연속 꽈락 없이 60 넘으시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2차에 올인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또 시험을 쉽게 내면 또 너무 또 고민한 경향이 있는데 개론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항상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미권과 소유권 할 텐데 오늘은 그 60번 시간 3교시로 그렇게 수업하겠습니다. 60번씩 수업할게요. 이게 수업 좀씩 더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자, 조미권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조미는 본권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갑소유 자전거를 갑이 타고 다니죠. 보통 자기 거 자기가 타는데 이걸 우리 훔쳐왔습니다. 우리 훔쳐와서 우리 타고 다녀요. 그럼 우리 훔쳤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갑이 여전히 본권자입니다.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죠. 뭐 소유권, 본권이죠.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상권도 점유할 수 있죠. 뭐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 채권이지만 본권입니다. 임차권 점유할 수 있죠. 이런 게 다 본권입니다. 그래서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으니까 본권이 있어요. 점유를 뺏겼기 때문에 갑은 점유권 없는 거죠. 다음에 이 을이란 도둑놈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습니다. 본권 없어요. 그렇지만 을이 타고 다니니까 을은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걸 점유로서 점유권 부호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이란 본권과 전혀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권이 있든 없든 간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일단 법정 권리로 부호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이제 점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그 예외 정상 있죠.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법에서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점유권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접목 관념을 하는데, 자, 점유권 없는 사람이 얘가 점유 보조자입니다.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죠. 이 두 사람이 항상 시험에 헷갈리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시기로 했죠. 얘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써있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권 없습니다. 얘 점유자라 써있죠. 얘는 점유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보조자는 이 시간 이후부터 뭐든지 없다 안 된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얘는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 없습니다. 또 얘는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 요청 행사 못해요. 또 점유권에 의한 물청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점유권 있죠. 그래서 점유에 관한 모든 규정이 다 적용돼요. 그래서 얘는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물청 상대방도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점유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둘째 시간에 간접 점유로 시효 취득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주임법에서 대항요건, 간접 점유로 주택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든지 다 했다 하시면 되고 얘는 뭐든지 다 없다 하시면 시험에서는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문 한번 봐볼게요. 자, 244페이지는 이제 하단의 네모 2번 점유보조자에서 195조 봐보세요. 가사상, 영웅상, 기타 유상관계와요.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한 때 그 타인만, 즉 지시 내린 자만 점유자란다 그랬죠. 그럼 지배한 자는 점유자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그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게 갑 사장님이 있고 의리 알바가 있어요. 직원. 그럼 사장님이 아침에 지시를 내리고 사장님은 밖으로 떠나죠. 그럼 매장을 을 혼자 지배해요. 알바가 사실상 지배합니다. 그러더라도 을 지배는 독자적 지배가 아니죠. 갑 지시를 받아 지배하는 거죠. 갑이 좀 심하면 CCTV를 달아둬요. 뭐한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갑 지시를 받아서 지배하기 때문에 얘는 점유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이제 간접 점유자라죠. 점유권 없어요.
이 밖에서 놀고 있는 이자가 점유주,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을은 점유권 없는 거죠. 집으로 가면 집 사모님이고 가사도우미 가정부가 점유 보조자요. 회사로 가면 회사나 법인체가 점유자, 직원들이 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백화점에 백화점이 점유자, 점원들이 다 보조자요. 은행도 은행이 점유자, 직원들 다 보조자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지시를 받아 점유할 때 얘는 점유권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246페이지 가보시면 상단에 194조 간접점유가 있죠. 조문을 봐보세요. 빌려주는 관계죠. 뭐 지당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가 물건을 맡기는 거죠.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죠. 자, 예를 들면 갑에게 어떤 X라는 물건이 있어요. 을에게 돈 받고 빌려줬다. 또는 무상으로 빌려줬다. 또는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했다. 또는 뭐 지상권 설정했다. 또는 물건을 임체했대요. 임체해서 이 물건이 이쪽에 넘어오면 을이 이제 점유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을 점유는 이랑 다르죠.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파트 임대차 했다면 임대인이 지시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을은 독자적인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를 직접 점유라죠. 을은 독자적 점유예요.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럼 현재 갑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약속기간 끝나면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아직은 지배하지 않지만 다시 점유를 받을 거니까 이 상태를 법에서 점유권을 인정해줘요. 이것을 이제 간접점유라죠. 그래서 아직은 지배하지 않지만 반환 받을 거니까 이 상태를 법적으로 간접점유로 보호해줍니다. 우리가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뭐가 더 좋다 그랬죠?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이게 훨씬 좋습니다. 얘가 임대인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무조건 받는다. 이게 훨씬 이상적이죠?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무조건 돼요. 자, 그럼 말해 을이 임차인이라면 을이 다시 빌려줄 수 있죠? 다시 전대차했다. 이처럼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직접점유, 얘도 간접점유, 간접점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47페이지 보시면 그 녹색 3번 간접점유의 지위가 있죠. 1번을 보세요. 간접점유다 점유권을 가짐으로 동그라미 쳐봤죠. 점유에 관한 규정 동그라미 규정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에 다 적용된다 그랬죠.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 태양 점유의 모습이 나오는데 1번 자주와 타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주 타주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제 자주와 타주 구별은 좀 이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도 아주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소유권 시효취득 이쪽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주와 타주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주점유란 소유사가 있는 거죠. 근데 타주점유는 소유사가 없는 점이죠. 자주점유는 소유사를 가지고 가는 점입니다. 반면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임을 전제한 점입니다. 그래서 소유사가 없는 거죠. 그럼 자주타주 구별이 중요한데 자주타주 구별은 원칙이 객관설입니다. 즉 점유 개시 시에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고언어를 보고 판단해요. 이걸 객관설이라 하죠. 근데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가 고언원을 알 수 없다. 고언원이 불분명하면 이때는 197조에서 자주점유로 추정해 줍니다. 따라서 원칙은 객관설이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고언원을 판단하고 항상 점유 개시시만 가지고 판단해요. 점유 개시시만. 뭐든지 행위시만 그 후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점유 개시시를 가지고 객관적 고언원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는데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럼 을 아직 소유자 아니지만 을이 점유는 넘겨받았네요. 그럼 을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는 넘겨받았어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죠. 자주입니다. 내 것처럼 점유하겠죠. 갑에게 돌려줄 것처럼 점유합니까? 안 그러죠. 아직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합니다. 자주예요. 그러니까 자주는 소유자의 점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소유자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주입니다. 소유자 점유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걸 보면 아까처럼 갑 자전거를 우리 훔쳐왔다. 도둑놈. 도둑놈을 도인이라 도인. 도둑도자요. 얘가 점유하면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지만 이거 자주입니다. 절대 소유자 아니죠? 자주예요. 도둑질이란 게 소유자처럼 타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사가 있으면 자주가 되죠. 갑소유 물건을 을에게 임대차했다. 또는 전세권 설정했다. 또는 지상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접 점유하면 이 직접 점유는 타주입니다. 타주. 내 거 아니니까 빌렸겠죠. 타주예요 이게. 객관적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경계선상에 철조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조망을 없애버리고 우리 갑토지를 침범해 일회기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갑토지 침범했죠. 즉 땅 도둑놈이에요. 그럼 본권 없죠? 점유할 권리 없습니다. 이건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땅인지 알고 철조망 없애고 들어갔죠. 이게 남은 땅인지 아니까 악이에요. 악이. 갑승낙 없죠? 이게 악의 무단점유. 이런 게 밝혀지면 이건 타주입니다. 타주. 처음부터 내 땅 아닌지 알고 들어갔죠? 이런 건 타주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까지 갑토지 여기 A 토지인데 을이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내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착오로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서 일회기점이에요. 그러면 을은 또 이게 땅 도둑질했죠. 이만큼 본권 없죠? 본권 없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다가 착오로 살짝 넘어가면 이건 판례가 그냥 너그러기 봐줍니다. 이것은 자주로 평가요. 이건 자주로 평가합니다. 이거랑 다르죠? 이건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살짝 매수인이 착오해서 넘어갈 수 있죠? 이건 자주로 봐요. 그래서 이 상태로 20년 지나버리면 을은 시효치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예요. 타주. 상당히 초과하면 나무 땅인지 아는 걸로 봐요. 이것은 타주가 됩니다. 네, 살짝 넘어갔을 때 이게 자주란 말이죠. 다음 갑토지에 우리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갑토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분묘기지권이죠. 이건 타주죠. 내 땅 아니니까 분묘기지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타 약정했다. 명의시타 약정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놨어요.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죠. 그럼 보통 명의신탁 하면 부동산 점유는 누가 합니까? 신탁자가 하면 수탁자가 합니까? 점유는 누가 해요? 갑자기 입을 여셨네.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입을 다물다가. 그러죠? 월세 누가 받아요? 갑이 받습니다. 설마 을에게 월세 줍니까? 그렇지 않죠. 갑이 점유 사용 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싸디산 농지라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농사도 너가 지어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농지라서 수탁자가 농사 진다 해보세요. 그럼 이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이건 타주죠. 내 거 아니니까 명의시타 받은 겁니다. 이건 타주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면 타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항상 객관적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 자 갑부동산을 우리 매수해서 점유합니다. 근데 이 매매가 사실 무효래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을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이 점유한 겁니다. 본권이 있어서요? 본권 없어요. 점유 개시하게 된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을이라면 이거 알고 돈 주고 샀을까요? 보통 무효인지 몰랐을 겁니다. 몰랐다가 선이죠. 그럼 몰랐다면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로 평가해요. 자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매매가 중에 매매는 웬만하면 자주예요. 근데 우리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았대요. 알고 샀대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할 생각 없었죠. 그때는 타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라 무조건 타주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몰랐을 것이니까 매수했기 때문에 자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주 타주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248페이지는 248 양괄호 2번 소유사 판단에 동그라미 1번이 객관설 그 말이죠. 다음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2번
매수인 점유는 다음 가로쳐봤죠.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르쳤죠. 자주 점유로 인정되며 다음 후 동안한 후는 고려해야 하네요. 고려 안 해요. 후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에 변함없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 점유 개시 시만 자주면 쭉 자주입니다. 언젠간 알겠죠. 그래서 자주해요. 그럼 2번에다가 이렇게 써봤죠. 이제 같이 보실게. 294페이지하고 296 쓰시고 여기 가보세요. 여기도 이제 자주 타주가 있어요. 여기 소유권 시효취득입니다. 거기도 자주 타주가 있어요. 그럼 294로 가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자주점 있나요? 1번 대줄이 객관설이고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매수인 점유는 점유취득 원인을 볼 때 자주점으로 인정되는데 설사 매매계약이 무효해서 또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